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불안 심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우선, 신체적인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신체적인 특징은, 과호흡을 많이 하죠. 숨을 너무 빨리 쉬거나 깊이 쉬는 거, 호흡 곤란, 가슴 답답, 어지러움, 머리 무거움, 손발 저림, 다리에 힘이 없음, 가슴이 두근거림, 가슴 통증,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리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교감신경의 활성화, 심장 혈액 이상, 심장 박동수의 증가, 피부와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입이 마르고 구토, 거북함, 변비, 떨림, 눈동자 커짐, 눈부심의 증상.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갑자기 소모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고 지치고 힘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을 가진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을 먼저 믿지 않습니다. 참 행복이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원하겠습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행복이 올 거다 믿지 않고 정작 행복이 순간 왔다 해도 또 행복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성공을 또 믿지 않고 성공을 두려워하는 거죠. 현실이 너무 좋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믿지 말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죠. 정신 차려. 일시적 현상은 절대 믿지 마. 내 인생에 분홍빛이란 존재하지 않아. 너에게 잘 해주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다른 무슨 속셈이 있을 거야. 어떤 좋은 사람도 좋은 결과도 믿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내 삶에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많은 그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 사람의 현재 심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 때 오히려 안심이 되고 갈등을 만들 때 오히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나. 자,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참 자매님이 어려워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삶의 어려움을 좀 후원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에 대하여 어떤 그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 또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어떤 마음으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때 제가 감사 표현을 요구하거나 같이 사진을 찍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어떤 내가 당신에게 뭘 줬다는 그런 어떤 이런 사인을 해달라, 영수증을 해달라 그런 것을 제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어떤 기관을 도울 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기관장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돕고 그 도운 것을 성도들에게 보고를 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오게 합니다. 혹은 어떤 이제 그 영수증 같은 걸 받아와서 같이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장이 가서 한 것이고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상담자로서 또 상담하는 목사로서 상담하는 교수로서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왔을 때 그 사람은 제가 그런 어떤 증명서나 혹은 어떤 그런 무엇을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제가 대표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걸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한 그 불편감, 오해, 의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항상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접근은 자동적인 사고를 파악하는 거예요. 상실과 실패와 패배와 무능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혹은 비관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거죠. 이 자동적인 사고는 말이죠.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고란 말입니다. 이런 사고를 딱 잡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동적인 사고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 말이죠. 분명하고 간결하게 마치 이 아주 빠르게 전보처럼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우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강박적인 성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비행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자동적인 사고입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상황입니다. 그때 자동적인 사고가 휙 어떻게 지나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다 실패해서 불이 날지 몰라. 불이 나면 폭발할 때고 난 죽을 거야. 이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비행기가 떨리는 것을 보면 비행기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아니면 조종사가 조종에 미숙한지도 몰라. 이러다가 사고가 나고 말 거야. 사고가 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을 거야. 휙 지나가는 거. 비행 도중에 비행기 소리는 뭔가 이상해. 틀림이 없이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면 비행기가 납치되고 있는지 몰라. 무슨 문제가 생겨 인공호흡기를 쓰게 된다면 나는 아마 숨이 막혀 죽을 거야. 아주 비행기가 만약 불시착하게 되어서 바다에 떨어진다면 나는 수영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난 죽을 거야. 추락한다면 그냥 폭발할 거야. 파싹. 이런 자동적 사고의 타당성을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볼 때 첫째,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위험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다국적인 이런 생각을 내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가져오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바꿉니다. 자동적인 사고를 현실적이고 합리적 사고로 바꾸려고 하면 첫 번째, 과대평가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대평가를 반박하여 합리적 사고로 바꾸려고 하면 먼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습니다. 자동적인 사고는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질식할지도 몰라. 이게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지적 오류가 무엇일까요?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 무슨 과대평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냐? 자, 그러면 합리적 사고가 뭘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면 질식할 그런 근거는 없어요. 내가 숨이 가빠지는 거죠. 불안하니까. 내가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내가 숨이 가빠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질식하고 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과대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숨이 가빠지는 건 내가 불안해서 내가 숨이 가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천천히 호흡하면 되죠. 천천히 호흡하면 다시 숨이 안정화되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제 어떻게 내가 연락할까? 누구에게 연락할까?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를 현실적이고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거, 그죠? 극단적 사고를 반박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불안과 맞서는 거죠. 뱀이나 거미에게 물린 적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불안을 덜 느끼려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생각을 해서 내가 불안을 안 느끼려고, 좀 작게 느끼려고. 일종의 이제 보상작용, 강화작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안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회피는 불안을 더 지속시키고 불안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에 대하여 맞서야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의 경험을 제가 하나 소개해 볼게요. 제가 이제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대학 교수가 처음 이제 임용되어서 제가 전국 대학 교수 협의회에 나가서 제가 이제 신학과 심리학에 대한 이 통합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고 또 이제 얼마나 많은 비판거리가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 전국에 있는 그 이제 저명한 신학 대학 교수들인데 제가 그런 신학과 심리학에 관련된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때 전마다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탁월한 자기의 식견과 견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통합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약점이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학자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그 유식함, 혹은 자신들의 그 해박한 지식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또 더 나가서 제가 이제, 새롭게 임용되어진 교수니까 또 보기 좋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도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주제 강의를 제가 맡아서 제가 처음에는 예스 했는데, 그 강의 한 3개월 남겨두고 제가 예스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제 마음 가운데서 불안이 올라오고 두렵고 뭔가 힘든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금씩 불안해지더니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뭔가 제가 나중에는 좀 밥맛이 없고 우울감이 착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힘이 들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마음이 무겁지? 왜 이렇게 내가 좀 불안하고 좀 왜 이렇게 우울감이 올지? 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 강의가 제 마음까지 제일 큰 불안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를 딱 꺼내놓고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어떤 불안, 어떤 염려가 내 속에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불안과 염려가 쫙 떠오르더라고요. 다 썼어요, 종이에. 다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제가 이제 답변을 다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이제 이슈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바로 그 문제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 다른 사람의 비판과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직면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을 잘 하지 못했어. 내가 망신을 당하고 또 내가 참 쪽팔림을 겪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 망신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제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그런 모든 이제 걱정과 염려를 제 마음 가운데 다 이제 떠올리면서 비판을 예상하면서 제가 강의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주변에 가까운 동료들에게, 신학이나 심리학에 가까운 동료들에게 그 강의안을 보내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비판을 나에게 좀 해다오. 일부러라도 비판거리를 찾아서 나한테 좀 비판을 해다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이제 내게 강의 초안에 대하여 굉장한 비판을 내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그 모든 비판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만들어 보충하면서 새롭게 강의안을 작성한 거죠. 그리고 다시 보냈어요. 혹시 내가 당신의 비판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좀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봐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안을 들고 나가서 전국 신학대 협의회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렇게 강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비판적인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수고하셨다고, 참 감동적이라고 박수를 해주더라고요. 참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그 불안의 메시지를 제가 수용하고
그 불안과 맞설 때 그것은 나에게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축복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서 여러분 극복해내는 멋진 학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